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그 민사 소송이 제기돼서 이게 아마 또 대리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가 지금 네. 대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인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게 아마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재판정에 나오면 특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같이 옆에 있었던 측근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특히 또 뭐 김종덕 장관, 뭐 김종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진술을 갖다가 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감정의 동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아니 불러서 갔더니만 왜 정유라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박 전 대통령은 자기는 정유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상반된 지금 어떤 진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나올 때는 아마 특히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특히 아마 네. 두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의 어떤 재판은 이 앞으로의 재판에 알린데 정말 어떤 전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의 오늘 재판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 1인당 50만 원씩 25억 원을 토해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제기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좀 짧아서 과연 이런 소송이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대통령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유사소송 사례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삶이라든가 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대통령 당선 때까지 또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노 전 대통령 사위가 직접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면으로 하여튼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법적인 효력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저렇게 빡빡한 재판 일정을 앞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 준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증인신문 기록을 본 게 처음이라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하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재판정에 압박을 가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증인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 네. 그러니까 서증 심사, 그러니까 서증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측이 이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네. 이 절차상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본인의 재판도 있지만 네.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으로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신청이 돼 있을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또 별도로 6월 26일일 겁니다. 아마 재판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좀 이 절차상에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한강욱 전 비서실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도 빡빡한 재판 일정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호소하고 있던데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일단 의무동에 지금 이제 있는데 아마 원래 이제 그 구속되기 전에도 이제 그 심장에 스텐트를 한 7개 정도 넣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그때도 몸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늘 아마 제가 모습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좀 모습 좀 초췌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마 지금 이제 나이도 연세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구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한 번씩 목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 지금 수용되어 있는 구청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수요일 날만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마다 재판이 있기 때문에 네. 나와야 돼서 목욕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수 공급 자체가 이제 여름 말고는 안 되는데 딱 그때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면서 벌써 4주째 본인이 샤워를 못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재판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구치소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재판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보수 신청을 했는데 네. 예전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수 신청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마 그 김기춘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 나이도 많고 또 건강 상태가 네. 실제로 좀 좋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오늘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법정에서도 지금 앉아있지 못해서 좀 누워있는 형태로 해서 좀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으로 보면 일단 뭐 의사가 진단해 보겠지만 일단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보석 여부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왕 실장이라고 불릴 만큼 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구치소에 구속된 처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저렇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이 있어야 보석 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욕을 못해서 좀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그동안 지금 이제 구치소 생활이 그만큼 힘든다고 하는 어떤 비유적 표현일 것 같고요. 목욕을 못해서 힘들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심장병이 좀 악화가 돼서 결국 또 팔순이라고나 하는 나이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치소 생활을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네. 이걸 좀 판단을 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더 적절한지 아닌지는 아마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의 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드디어 옵니다. 원래는 한 달 이내,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말이 돼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3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MBN이 오전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아마 내일 오후 4시 25분에 비행기를 네. 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 그다음에 그 검사 측 관계자들도 그럼 출국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항공편을 좀 조회해봤더니 실제로 이 덴마크에서 네덜란드까지 오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16시 25분에 출발해서 네덜란드에 17시 55분에 도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오후에 21시 20분에 아마 비행기를 타면 31일 오후 3시 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네. 이 비행기 두 편을 통해서 아마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송환 작전을 위해서 법무부 검찰 관계자 5명이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가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일단 아마 현지 이제 형사당국과 협조를 해서 일단 네. 이 트랜짓을 하지 않습니까?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는 덴마크에서 이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네.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덜란드까지도 법적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아마 형사적 협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체포영장 발부는 실제 집행은 아마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에 할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8시간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정유라가 중간에 어떤 그 순조롭게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옆에서 협조를 해주는 또 현지 당국과 협조를 해주는 거 하는데 지금 아마 정유라의 그 아들은 이제 이번에는 동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보호하에 있고 일단 정유라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행기에서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네. 비행기는 국적기 안에 탑승을 했을 경우에 보통 국적기 안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국적기가 다른 나라의 어떤 영해를 상공을 이제 날아갈 때는 그 나라 또 그 땅 안에서 지금 국적기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또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얘기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적이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 가장 깔끔하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논란을 피해가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으로 딱 들어올 때 체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체포를 한다 그러면 체포하는 어떤 법률적 절차를 받기보다는 정유라 씨가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암스테르담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도록 이 정유라 씨 주변을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공항 측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수사관이 체포는 하지 않지만 동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국내까지 이렇게 송환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중에 한 명은 여성을 이번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네덜란드에서 우리 국적기를 탈 때는 그다음부터 문제가 없겠지만 네덜란드까지 혹시 트랜짓하는 과정, 즉 비행기를 바꿔 타는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예상치 못한 심경의 변화라든지 돌발 사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사전에 아마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사도 한 명 가고요. 검찰 수사관들도 갔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덴마크에서 네덜란드로 왔을 때 네덜란드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뭐 난 가기 싫다고 의사를 표현해버린다든가 네. 또는 뭐 다른 행동을 취해버릴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는 네. 우리 주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국적기를 지금 탑승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글쎄요. 정유라 씨가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왜 오겠다는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한 달 이내로 돼 있는 기한보다 더 앞당겨서 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점이 사실 궁금한데 전 뭐 우리가 짚어봐야겠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슬쩍 한 얘기 중에 이제 정유라가 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대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이런 뉘앙스를 오늘 아침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했던데요. 그런 얘기에서 이미 아마 사전에 나름대로는 얘기가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짐작만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유라 씨를 데리고 네. 올 때요, 우리나라 검찰이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특검 조사 받을 때 뭐 우리 손주까지 멸족을 하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 과정과 또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자칫 조금이라도 어떤 빌미가 생길 만한 일. 어떤 재판은 이 앞으로의 재판에 알린데 정말 어떤 전조 전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의 오늘 재판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국민들 1인당 50만 원씩 25억 원을 토해내라라는 취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가 제기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모로 하여튼 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좀 짧아서 과연 이런 소송이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그 민사 소송이 제기돼서 이게 아마 또 대리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변호사가 지금 네. 대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인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게 아마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단 재판정에 나오면 특히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같이 옆에 있었던 측근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특히 또 뭐 김종덕 장관, 뭐 김종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진술을 갖다가 할 경우에 저는 상당히 감정의 동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로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대통령 당선 때까지 또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노 전 대통령 사위가 직접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면으로 하여튼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법적인 효력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저렇게 빡빡한 재판 일정을 앞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 준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종 차관 같은 경우는 아니 불러서 갔더니만 왜 정유라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박 전 대통령은 자기는 정유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지금 어떤 진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나올 때는 아마 특히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 특히 아마 네. 두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의 제기한다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아니면 불법 네.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대통령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유사소송 사례가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삶이라든가 또 대선 후보